화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유진 변호사. 예, 정홍철 변호사. 최윤정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현재 저희 화담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구 소식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 시 변호사님이 사업 개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는 토지 및 지정물 조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획으로는 2021년 12월 중에 보상 계획이 열람 공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에서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써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정 변호사님, 여기 안산 장상 이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장 방문을 해보시니까 여기 진행 상황이 좀 어떻던가요? 지금 현재 그 지작물 조사를 위해서 지금 토지 출입 허가 공고가 났는데 일단 대책위에 제가 가서 자문도 해드리고 실제 대책위 임원분들한테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책위에서는 일단 지작물 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아직까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지작물 조사부터 받아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그 대책위에 지금 방문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기 신도시들이 어떻게 해왔고 어떤 부분에서도 공급이 주어졌고 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희가 계속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위와 논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는 뭐 12월 정도에는 이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화담에서 보상계획 열람 공고에 대해서도 특별편을 또 영상을 올려둔 게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에 저희가 뭐 상담 지원하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나요? 네, 다행히 여기는 토지주 대책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요.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3-155번지에 가시면 대책위가 있기 때문에 가서 정보도 얻으시고 본인의 어떤 그런 토지의 특성이나 지작물 등등에 대해서 잘 상담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대책위원회는 지구 안에 있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지구 밖에 있으면서 접근성은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들려서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법무법인에서 대책위에 대해서 대책위 활동을 하거나 대책에서 정보를 얻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 개인의 목소리는 전달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나 혼자서 정보를 다 알려면 어렵다. 그런데 대책위는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서 힘을 합쳐서 한번 정보도 얻고 그리고 법무법인하고 직접 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더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나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대책위에 이런저런 법률 자문을 해드리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법률 지원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대책위에 가시면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즉 대책에 가시면 법무법인 화담에서 각종 제공하는 법률 정보까지 얻으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사업 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2021년 5월 25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2022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이 예정되어 있고 이후에 조사와 이제 보상 계획이 나올 텐데요. 아직까지는 미정이고 2022년 상반기 중에는 그래도 뭐 조사나 뭐 보상이 나오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우리들한테 많은 이야기거리와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아픔을 줬는데 최근에 LH공사가 투기권을 걸린 지역이 있었죠. 바로 네. 이 지역이었고요. 이 지역은 2010년 이후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일단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단 보상이 나온다. 사업이 진행된다는 게 굉장히 컸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 부진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구기적이 해제가 됐는데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해제됐지만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곳으로 다시 묶어서 결과적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을 개발할 때는 주어지는 이주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 조항들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일단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돼서 특별관리 지역이라고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상들도 이제 박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의 고통과 힘듦을 주는 10여 년 동안 개발한다 하지만은 개발을 하지 못하고 묶어뒀던 곳에서 이제는 개발하려고 했는데 최초 개발보다도 더 못한 열악한 조건으로 몰렸다. 그렇게 지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여러 가지 논점도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원래는 환지 개발 방식으로 민간 개발을 하기를 희망했던 곳이고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우리도 그러면은 개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곳이잖아요. 예, 실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금자리 주택에서 이제 해제가 되면서 하지만 특별관리 지역으로 묶였지만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환지 개발 방식을 이제 취하려고 했고 LH공사도 그에 대한 교육도 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중간에 이제 작년에 들어오면서 신규 공급 공공주택지로 이제 발표가 났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환지는 무너지고 결과적으로는 수용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지금 환지하고 그러면 수용하고의 큰 차이가 뭐냐? 환지를 보면은 내 토지를 100을 만약에 개발에 제공하면은 보통 감보율이라고 하는데 개발되는 수익에 빠지고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개발된 땅을 한 40%에서 60% 정도를 돌려받게 돼요. 절반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밑으로 이제 돌려받게 되는데 수용에 의한 방식으로 가면은 유일한 환지와 같은 느낌을 주는 방식이 있죠. 대토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토 공급가를 보면은 보상가의 한 10배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는 환지하면은 한 40%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은 대토에 하면 10%도 채 못 돌려받거나 한 1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많이 열악한 상황으로 몰렸죠. 그래서 이 광명 시행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법무부인 하담에서는 이 광명시 지역 그리고 시흥시 지역 각 다른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있지만 모두 법무부인 하담에서 앞으로도 필요한 절차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긴밀하게 저희가 협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지구는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인데요. 최 변호사님 사업 개요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체 130만 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021년 8월 31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 외에는 아직 일정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근데 뭐 예측해 보면 2021년 8월 31일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지구 지정되면서 보상 계획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면 되겠습니다. 이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지금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지금 자자한데요. 왜 그런 건가요, 변호사님? 일단 민간 개발로 추진 중이었던 지구 중에 하나예요. 민간 개발로 추진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개발에 대한 강제 수용보다도 좀 더 좋은 보상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개발에 또 편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공공개발로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나 뭐 여기는 반정동하고 반월동 일대로 나눠서 이제 대책의 활동도 별도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업 무산이라든지 사업 반대를 위주로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절차가 그대로 갔을 때 이게 무산 요구만 하다가 결국 절차를 이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이 절차를 이행했을 때 이뤄지는 상황에 대비한 소유자 추천 등을 대비한 어떤 활동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긴 한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지금 대책이 설립하는 게 중요하냐, 지금 이거를 지금 무산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갑자기 아니 정말 이게 안 된다고 해도 되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를 대비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여러분.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만 마시고 대책이란 어디까지나 대비하는 거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잘 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대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정동에서는 대비책을 세우자, 대책이 설립하자라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대책위가 이미 출범한 데도 있나요?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네. 반정동 일대는 현재 대책위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반월동 일대에는 이미 대책이 발대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일단 힘을 모으셔야 반대를 하든 아니면 보상을 잘 받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위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내 땅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대책위에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것도 받으실 수 있지만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많은 지원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